다음 계류적인 소송 사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별로죠. 그래서 한계 기업들이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데 소송가액 자체가 뭐 대략적으로 한 안녕하세요. 주식 후기원인 문견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엔 새로운 프로그램 솔직한 분석 이 종목이 궁금하다에서 이제 강원에너지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을 갖다가 저에게 요청을 하시려면은 영상 댓글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서 종목을 선별한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에너지. 지금 이거 뭐 마무리 금액은 아니에요. 8,700원. 제가 장중에 이걸 캡처를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2,278억 원인 회사. 매출액을 보시면 꾸준한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나빴다가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오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나쁘진 않습니다. 캐시플로우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 경영 사정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이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 정상적인 기업에 올라갔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아직 한계 기업으로 가기 전에 직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BPS 자체도 뭐 크게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업이게요. 보시면은 플랜트 사업과 2차 전지 사업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플랜트 사업 부분은 강원 에너지가 하고 2차 전지 사업 부분은 강원 이솔루션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에너지는 양극재 공정 설비랑 그다음에 전극 공정 생산 설비 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리튬이나 첨가제를 갖다가 가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 현황을 보시면 뭐 여기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회사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기술력은 충분히 있다. 기술력 자체는 있는 것 같아요. 있고 뭐 나쁜 부분은 없는 건데 앞에 있었던 적자 부분은 이제 경영상의 어떤 부분이 있었겠죠. 그다음 화공 및 환경 에너지 설비를 하고 있는데 황해수 설비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폐열 회수 증기 발생기 이것도 좋은 거고 그다음에 열매체 증기 발생기는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거다.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지에넌 에너지. 그런데 지에넌 에너지는 본업에 대해서 크게 뭐 어쨌든 뭐 그걸 보지 못해가지고 리튬 코리아에다가 인수를 돼서 이제 리튬을 갖다가 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이거는 저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설비 당사 2차 전지 설비는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정에 적용되는 설비이다. 2차 전지 설비 사업은 뭐 이렇게 제조기업들인데 뭐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이런 식으로 4대 회사가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설비를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제품등의 현황, 플랜트 사업 부분 보시면 2차전지 설비가 비중 많이 차지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사업 부분에서도 2차전지 엔지니어링이 15%, 그리고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거의 41%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주력으로 이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 이솔루션은 여기에 편입이 된 거고. 생산 실적 보시면은 여기 많이 좋아졌죠. 생각보다.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3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4분기까지 하면 요 나누기 하면 한 8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과거 실적을 갖다가 다시금 따라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주 상황 보시면은 여기 2차 전지 설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아, 이거는 자, 수주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뭐 기납 포매액 대비해 가지고 수주 잔고가 조금 뭐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매출 부분 이렇게 보면은 2차 전지 설비가 내수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2차 전지 사업 부분도 여기 내수에도 좀 많이 사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죠? 그 상당히 좋은 거고 요런 환차익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사업연도 유동자산을 보면은 364억 정도가 있는데 여기 당좌자산이 337억이에요. 그래서 뭐 보시면 금액이 현금성 금액이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자산 총계도 이렇게 되어 있고 부채 총계도 낮은 편에서 자본이 260억 정도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이제 단기 순손실이 생겨가지고 주가에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강원 이솔루션 2차 전지 설비로 이렇게 100% 당분기 말에 넘어왔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83억인데 당기순이익이 5억 정도다. 이렇게 되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6% 정도의 이익률 마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다음 계류적인 소송 사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별로죠. 그래서 한계 기업들이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데 소송가액 자체가 뭐 대략적으로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억이면 그래도 이 회사의 데미지가 있겠죠. 열심히 진행 중이지만 뭐 어떻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 옵션 이 부분은 상당히 잘했어요. 매도 포지션으로 단가가 이렇게 환율이 1432원일 때 이 정도로 했었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한 10%에서 15% 정도의 이제 환차익을 볼 수가 있다.
당분기 말 요거 발주처를 보면은 뭐 좋은 회사들 많아요. 웰크론한테, 그 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 이테크건설, 그리고 KC코트레, 한국남부발전주식 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기술력 하나는 인정이 된다. 기술력 하나는 오케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강원에너지 자회사 강원이솔루션이 무수수산화 리튬 공장 가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 공장 시작돼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게 리튬 플러스랑 다른 게 이런 식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수수산화는 제가 이거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그 수분 함량이 조금 작은 그런 거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리튬 플러스가 밀고 있는 고순도 있잖아요. 고순도 수산화랑은 그 아예 다르다. 수산화 리튬이랑은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그 생산 단가가 요거랑은 아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매출액은 나중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리튬에 엮여 있지만 다른 리튬 정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월 500톤에서 내년에 1000톤까지 생산 가능하도록 증설 예정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준공할 수 있게 됐다. 본격적인 양산을 통해서 1분기 안에 매출이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주력 사업인 건조기, 요거는 이제 강원에너지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설비 사업 무조건, 그 다음에 소재 사업에서 하는 거는 이제 이솔루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확실하게 둘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요거를 봤더니, 과거에 이제 최대주를 변경하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강원에너지가 뭐였지? 저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처음 들어봤거든요. 자, 과거 내용을 보면 이 강원에너지가 뭔지 저는 사실 잘 몰랐죠. 왜냐면 증거금 100%는 제가 사지 말라고 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매출이 나오지 않는 회사는 별로 좋게 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강원에너지 문의를 할 때마다 어디서 처음 들어본 종목이 갑자기 나왔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 과거로 돌려서 보니까 이 모자이크 홀딩스라는 쪽에서 어쨌든 투자 조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웰크론한테 이 회사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웰크론 강원이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웰크론 강원이 되고, 그 다음에 강원 에너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제가 사명을 갖다 이렇게 많이 바꾸는 회사들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캐시플로우만 보면은 지금 뭐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하겠다는 그 부분이랑 합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공시대상 요걸 갖다가 봤더니 강원에너지가 그 모자이크 홀딩스에 이제 인수합병을 하자마자 웰크론의 주식을 갖다 다 팔았더라고요. 그 차익을 보니까 여기서 전환생고권까지 행사를 해가지고 요 평단가에 2,900원 평단가에 179만 주를 갖다가 팔았어요. 샀어요. 그러면 요게 객단가가 거의 한 52억 정도 되는데, 매도를 이렇게 한 걸 갖다가 다 봤더니 12억, 67, 48억 해가지고 128억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취득금액 52억을 빼니까 76억 정도를 차익을 봤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인수해가지고 팔고 그 독립된 회사로 갈만하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회사로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후에 이제 이런 특수관계자들도 자기들이 산 걸 갖다가 빠져나오고 해소를 하고 팔아먹었겠죠, 시장에다가. 자, 강원에너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나머지 회사들 다 빠지고 평산 파트너스라는 요 사람들만 남아서 경영권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들이 경영을 지금은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회사가 지금 경영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제기가 다시 된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회사의 밸류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상당히 간단하게 밸류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교 분석을 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다른 동종업계의 회사들이랑 판단 한번 해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9조 5천억이잖아요. 근데 얘들은 매출액을 보시면은 13조인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시가총액보다 매출액이 약 1.5배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두산 인프라코어를 보시면은 1조 5천억인데 매출액이 4조 6천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약 3배 정도 된다. 아, 동종업계는 매출액보다 시가총액이 거의 다 낮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매출액이 40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2278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매출액이 20%밖에 안 되는구나. 동종업계랑 완전 역순으로 가네. 그러면 요거는 고밸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종업계 자체가 고밸류가 아니라 이게 당연히 고밸류겠죠. 그럼 미래나노텍을 가져가지고 2차 전지를 하니까 한번 보자 그랬는데, 미래나노텍이 지금 6천억이라고 할게요. 6천억인데 매출액이 4,500억이에요. 4,500억. 4,500억이라서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좀 시가총액보다 매출액이 낮나 보다. 뭐 약 대략적으로 한
80% 70%가 되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면 안 되는 게, 지금 보시면 3천억 계열사에서 그 수산화 리튬을 3천억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에 8천억으로 봐야 되겠죠. 8천억으로. 요 매출액이 7,500억으로 봐야 되겠죠. 7,500억으로 볼 순간 시가총액이 6천억이면은 시가총액보다 매출액이 1.2배에서 1.3배 정도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요것도 당연히 강원에너지가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확정적이진 않아요. 무수수산화 리튬이 단가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이 거래량이 거래량이 터지면서부터 쭉 올라갔다 빠졌죠. 빠지고 나서 위로 이제 올라가는,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객단가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다. 여기서 보시면 시작가가 5,000원이에요. 5,000원인데 2차 전지 리튬 막 타면서 이까지 올라가서 거의 1.25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하이 슈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평가, 오버슈팅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 매출액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것만 예측을 해도 그렇고, 그리고 무수산화 리튬 요게 얼마나 영업이익률이 나올지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 부분이 뭐 적어도 한 20%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요 선에서 진짜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더 고평가를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까지 올라갈 말은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투기 세력의 투심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걸렸던 거, 여기 지금 라인에서 걸려서 한번 버티고 있는 거고, 여기서 요거를 갖다가 뚫지 않을까 싶어서 억지로 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올려서 걸린다고 하면은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지옥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중을 갖다가 어느 정도 줄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마다 수익을 보겠다고 버티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 그리고 위에 이 라인이 왔을 때 수익을 보게 된다면 얼마든 간에 1%든 2%든 간에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초고순도 뭐 어쨌든 갖다 양산을 시작을 해서 뭐 결과물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요게 그 매출액이 만약에 1억인데 매출 원가가 뭐 1억 5천이 나왔어. 이러면은 마이너스 5천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기술력이야 2013년부터 계속 있었죠. 그런데 2013년에는 리튬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고, 가장 큰 게 뭐냐면 얘들은 염호에서 염수를 가져와가지고, 더러운 염수 가져와서 그 공정을 처리한 다음에 판매를 하겠다. 요게 생산 났거든요. 지금은 탄산 리튬을 사가지고 이걸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요거는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최대 이익은,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익이라는 걸 갖다가 아셔야 돼요.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이익. 기술 개발이 상용화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죠? 그런 거를 꼭 생각을 해주시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부분에서 오늘같이 그런 매출액이 이제 얘기 나오지 않고 실리콘 메탈인가 거기서 이제 부러졌을 때 쭉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박스권에 갇힐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간에 3천억 정도가 이제 매출액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까지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적정 주가 레벨에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3천억 정도에서 얼마나 매출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 위아래가 갈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뭐 어느 것도 판단하기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종목들을 사시지 말고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가디언즈 멤버십을 갖다가 제가 종목당 5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판매를 하고, 그 종목이 10% 올랐을 때 여러분들에게 매도 사인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종목 교체를 다시 하실 때 5만원 정도만 지불하시면 되고, 여러분들께서는 4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종목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신청을 하신다면 부담하시는 비용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여러 종목들을 사셔야지 되는 시장인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괜히 사가지고 이 떨어져서 손절하는 기간, 그 금액이 지금 5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정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5천만 될 수가 있는데, 이 떨어지는 구간이 지금 이렇게 봐서 별로 안 돼 보이지만 2만 5천 원에서 거의 16,000원까지 빠졌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40%에 마이너스 40%. 뭐 5천만 원 넣었는데 마이너스 40%라 그러면은 적어도 마이너스 2천만 원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디언즈 멤버십은 어쨌든 간에 제가 어떻게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얘기를 말씀을 다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마이너스 40%가 오더라도 버티면 수익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불안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비교 분석법에 대해서는 한 번씩 고민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